저는 건축 설계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평생 동안 건설회사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건물이라는 것은 구조물은 인간이 살고 또 거기서 우리가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구조물을 평생 동안 만들었다면 이제부터는 2차원의 회화로 건축을 분해하고 재조립하고 재분석해서 새로운 회화적인 작품을 그려 나가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건물을 분해하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재조립하는 차원의 그림들을 그려가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우리 인간의 그 삶과 고통 또 희망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자연의 곡선과 인간의 곡선 그 다음에 색을 조합해서 표현을 해왔습니다. 건축을 하시다가 이렇게 작품을 접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그거는 이제 제가 평생 동안 건물을 짓고 설계도 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사실은 3차원 공간에서 이제 4차원, 5차원으로 바뀌고 과거가 있고 이제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를 내가 경험한 걸 어떻게 해서 2차원으로 표현을 해볼까 하고서 책도 보고 또 연습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3차원에서 한 4차원, 5차원 정도까지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는 모든 게 로봇화하고 그 다음에 AI로 다 바뀌고 또 앞으로는 우주로 나가는 그런 과학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건물의 구조물하고 우리 인간의 어떤 형태에서 벗어나는 그런 로봇화된 그림도 상상하면서 그리고 있습니다. 작품을 제작하시면서 가장 신경 써서 그리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 회화로 이렇게 수목화 형태나 그 다음에 건물의 형태나 또 건물이 해체됐다든지 건물 자체가 만들어 나가는데 그런 구조물을 표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나의 감정과 또 거기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어떤 희노애락을 표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심도 있게 또 맞춰서 그런 표현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작가 선생님의 작품 세계에 영향을 미쳤던 분이 계신가요? 제가 회사 생활할 때 직장을 그만두면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어느 유명한 화가님을 뵙게 됐고 또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좀 직장 그만두면 그림을 좀 그릴 테니까 사사를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사사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어린아이들 그림을 보세요. 얼마나 천진만만하게 자기 표현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늦깎이로 시작을 하니 자기 표현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서 그려나가면 되니까 누구한테 배울 생각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물론 기법을 배우기 위해서 어느 아카데미나 대학교, 대학원 같은 데 가서 나를 표현을 했습니다. 작품을 통해서 이 감상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메시지라는 것은 사실은 제가 살아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평생 노가다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세계, 어려운 세계에서 참 사나이로서 업무를 용감하게 다 했는데 이 그림은 사실은 서정적이면서도 자기의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새로운 그런 분야라 어렵긴 했어도 이 감상자들이 이 작업을 해서 그 그림을
이 갤러리에 이렇게 작품을 보여도 보는 사람들의 감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감정을 속속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 그림의 어떤 메시지를 표현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 그림에는 항상 선과 면, 그리고 도시의 스트리트나 어떤 사람의 감정의 그 색이 약간씩 들어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작가 선생님이 본인의 화풍을 찾아가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요. 예.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그거는 제 스타일대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해 나가는 거를 사실은 처음에는 좀 어려웠죠. 그런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경험한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감정이나 내 그 속에 들어있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일단 지금까지 경험한 내용, 또 구조물이라든지 인간의 본성에 약간의 나타나는 것들은 대부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작품 설계를 한번 해주시죠. 이 작품은 제가 선과 면과 건물을 해체하고 재조립하고 또 인간의 어떤 곡선이나 이런 쪽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 한국화의 그 미묘한 우리 산수화나 고유의 그 전통을 항상 그리워하다가 그걸 어떻게 접목해서 해보자. 그런데 그 모티브가 그러면 산을 할 거냐 아니면 건물을 할 거냐 이런 걸 하는데, 나는 아무래도 건축을 전공을 해서 이 기와지붕의 어떤 표현, 그 다음에 우리 주택에서에 보면은 대나무나 소나무나 우리 주택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난초, 난 이런 것들을 약간 추상화 쪽으로 변형해서 여기에 다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산수가 수려하고 좋아서 이제 구상적이 아닌 추상적으로 이렇게 표현들을 다 하고, 요즘 현대의 어떤 도시에 사람 사는 그 마을 이런 걸 표시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작품은 사실 건물을 공사를 할 때 아주 지저분하면서도 여러 가지 그 어려운 형태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건물은 새로운 건물도 있지만 오래된 건물들도 있고 또 성벽들도 있고 도시의 어떤 형태, 그 다음에 그 문이라든지 입구라든지 도시의 어떤 선과 이런 것들이 조합을 해서 여기에 다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담장의 어떤 부록이라든지 이 건물의 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적인 것보다는 그 자연의 어떤 산과 들 이런 것까지를 표현을 해서 그린 겁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쪽으로 가되 가급적이면은 한국적인 부분들을 여기서 나타내면서 좀 가시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그림을 그려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작가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건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건축을 분해하고 재조립하고 이러면서 우리 인간이 그 안에서 삶과 희망 또 거기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을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감정적인 표현 또 도심의 표현 이런 것들을 잘 나타내는 그런 작가다. 그리고 또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이 그림은 완성된 듯 아닌 듯 하지만 우리 인간도 사실은 완성되고 안 되고 또 미흡되기 짝이 없는데 이 그림에서 같이 미완성된 것 같으면서도 진행형 또 앞으로도 갈 수 있는 진행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면서 작가로 남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